자, 2차시 문제 4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의 속력은 9.8m/s씩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죠? 맞는 말이고,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16.9라고 했는데 아니고,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증가하고 있고, 공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공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지금 중력밖에 없고, 중력의 크기는 mg로 일정하죠. 그래서 왜냐면 중력이 mg로 일정한 이유는 질량도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도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 또한 일정하죠. 그래서 알짜힘의 크기가 중력이니까 알짜힘의 크기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질량이 클수록 구간별 공 사이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공의 질량이랑은 상관이 없죠. 구간별 공 사이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려면은 이제 가속도가 더 커져야 되는데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과 구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관이 없다, 그대로다. 그래서 이제 공의 그 구간별 공 사이 간격은 이제 중력 가속도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6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6번이 되고, 문제 2번 풀어봅시다. 자, 자를 이용해서 이제 수평투사 운동이랑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죠. 미안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투사 운동을 이제 동시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요. 자, 이때 물체가 운동하는데 비슷한 거를 이제 비슷하거나 다른 거를 한번 골라보라 소린데, 자, 기억입니다.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 자, 운동하는 동안 둘 다 중력 가속도 g를 받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는 g로 같죠. 그래서 A랑 B가 둘 다 가속도가 g로 똑같고, 그 다음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A 같은 경우는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B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떨어지죠. 동시에 떨어지죠. 그래서 A는 지금 요만큼 갔지만 B는 이따만큼 갔어요. 하지만 걸린 시간은 어떻습니까? 걸린 시간은 선생님이 T라고 한다면은 걸린 시간이 동일하죠. 그래서 도달을 하기 직전하게 속력 자체는 이제 B가 더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좀 분해해서 보면은 B는 이 아래쪽 속력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속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합성돼 가지고 진짜 속력은 대각선 성분이긴 하죠. 그래서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A보다는 B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둘 다 시간이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는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B가 더 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고, 이제 문제 3번을 보면 이제 질량이 다릅니다. 지금 질량이 1kg인 애가 있고 질량이 2kg인 애가 있고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질량이 다른 애를 이제 자유낙하와 수평투사를 시켰을 때 두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물체를 동시에 운동을 시켰으면 이제 동시에 도달을 하죠. 왜냐하면
연직 방향 운동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초 걸렸다고 생각해보고 2초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2초 동안 떨어지면은 얘 나중에 속도가 얼만큼 되겠어요? 20m/s가 되겠죠. 도착하기 직전에. 얘는 어때요? 수평 방향 운동과 연직 방향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연직 방향 운동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얘도 연직 방향 운동이 A랑 동일해야 됩니다. 얘도 그 연직 방향으로는 20m/s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 속력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2배가 아니고 똑같죠. 20, 20으로 똑같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도착 직전에 이제 합성된 속도, 네, 속력이라고 할게요. 도착 직전의 속력은 이제 20이랑 뭐 또 맨 처음에 던진 속도, 수평 속도가 있겠죠. 이거를 피타고라스로 해가지고 더한 값이 되기 때문에 도착 직전의 속력은 이제 대각선 성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이거랑 뭐랑 유사합니까? 이 니은폭이랑 요거랑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력의 크기 하면 바로 나와야 되겠죠? 중력의 크기는 뭡니까? mg. 그래서 mg라고 해서 무게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력의 크기는 지금 중력 가속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질량이 큰 녀석이 중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A가 중력의 크기가 더 크겠지. 그래서 A가 B의 2배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10m/s로 던지고 그 다음에 B는 가만히 놓았더니 P점에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거죠. 얘가 이렇게 갔지만 실제로 아래로 떨어진 길이는 요만큼이고 B도 아래로 떨어진 길이는 요만큼이니까 아래로 간 이제 거는 똑같은 거죠. 이걸 줄을 쫙 그어 보면은 실제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랑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왜 이러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랑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억, 두 탑 사이의 거리는 10m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2초 후 지면에 닿기 전 점 P에서 충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까지 가는데 총 2초가 걸렸다는 소리고 B가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총 2초가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A가 이렇게 밑에까지 가는데 분해해서 보면 2초가 걸렸다는 소리고 옆으로 이만큼 날아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초 동안 얘가 A가 몇 미터를 가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A가 10m/s로 2초 동안 얼만큼 옆으로 날아간 거예요. 옆으로 날아간 거야. 그래서 두 탑 사이의 거리는 10m라고 했는데 10m가 아니고 2초 동안 10m/s로 가니까 20m를 갔겠죠. 그래서 20m이고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20m/s라고 했는데 충돌 직전, 즉 2초 후죠. 2초 후에는 B는 속도가 처음에는 놓았기 때문에 0m/s였다가 조금 내려가서 이제 속도가 10m/s가 됐다가 또 내려가서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20m/s가 되죠. 이때까지 1초가 경과되고 이때까지 또 1초가 경과돼서 총 2초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의 처음 위치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20m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많은 시중 문제집에서는 특별한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데요. 우리는 그 공식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1차 시에 잠깐 보면은, 아니다, 2차 시에 이게 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거 이제 쫄라맨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 이제 1초 동안 5m를 떨어져, 이렇게 5m를 떨어지고, 그 다음 1초 동안 15m를 떨어지고, 그 다음 1초 동안 이렇게 25m를 떨어져요. 그래서 1초 동안 5m, 1초 동안 15m니까 2초 동안은 20m를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 B가 보면은 1대 3대 5. 그래서 1초 동안 5m, 그 다음 1초 때는 15m, 그 다음 1초 때는 25m, 그 다음 1초 때는 35m.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산할 수가 있어요. 총 4초 걸렸을 때는 이 거리를 다 더해주면 되고, 2초밖에 안 걸렸으면은 요 5m랑 15m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2초 후라고 했으니까 2초 동안 이제 얼만큼 떨어졌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초가 경과되는 동안 요만큼 간 거리가 5m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1초가 경과되는 동안 요만큼 간 거리가 15m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니은 티귿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답은 일단 리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A를 던지는 속력을 더 크게 하면 두 물체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자, 레이저 포인터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느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운동하겠죠. 이렇게. B는 이렇게. 어차피 아래로 가는 건 동일해야 되니까. 느려지면 이렇고, 우연하게 지금 특정 속도에 맞춰서 딱 이 P 지점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느려지게 되면은 경로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충돌을 할 일이 없을 거고요. 그럼 만약에 더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 빨라지면 더 이렇게 이제 수평거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더 느려지면 또는 더 빨라지면, 느려지면 충돌을 못 할 것 같고요. 대신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우웅 오는 동안에 B도 우웅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어차피 밑으로 내려간 거리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간이 짧아질 뿐이지 여기서 충돌하는 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더 빨리 던지더라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간은 붕 똑같습니다. 얘도 시간은 이렇게 가는 동안 얘도 이렇게 오고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TT가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두 물체는 속력을 더 크게 하면은 두 물체는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선생님이 다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뭐 공부하는 문제지라든지 이런 거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